선생님 그럼 앞서서 사우디 얘기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사우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알겠고 유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가가 3%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유가가 당분간은 55불과 74에서 박스야. 왜냐면 요번에 트럼프 사우디 간다고 해서 사우디의 그 왕자 이름 뭐지? 빈살만? 걔가 증산을 한다고 해서 유가를 63불 같은 걸 58불로 떨어뜨려 줬어. 지금 트럼프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유가. 부분. 그래서 그게 중국 자꾸 때리니까 이게 자기네들한테 전가되고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거는 그 물가의 가장 큰 비중 높은 유가가 오르지 않고 눌러주면 그런 대로 자기가 힘을 실 수 있잖아. 정책을 계속 끌고 갔고 중국을 계속 협박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우디가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해. 증산. 근데 추세로는 걔네들도 지금 네옴시티 해갖고 뭘 건설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러시아를 죽이는 방법이 천연가스하고 그 유가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거를 사우디가 해준 것 같아. 그러면 대신 뭘 떡을 줬냐? 방산 미사일 그리고 중동의 종주국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AI 중국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바이든이 때린 거야. AI 그 안보해 갖고 그때 사우디나 이런 중독이 많이 걸렸어. 특히 사우디. 요번에 그거를 폐지시켜 줍니다. 어제 반도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디 들어간 등급이 그 요번에 뺐어. 그러니까 그게 풀어주는 줄 아시는데 아니라 사우디 빼주고 등급을 이제 새롭게 내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이든 지우기야. 트럼프 정부는 뭐든지 바이든 때문에 망했다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스타일로 AI 규제도 내 스타일로 맞겠다는데 핵심이 중국이야. 근데 그 엔비디아의 수장은 각오하고 중국 시장 놓치지 않겠다 한 것 같아. 젠슨 황. 그러니까 또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도 중국 놓치지 않겠다. 너 4년이면 끝나니까 나 그냥 당하겠다. 그리고 너무 압박하면 살짝 가서 투자하는 척. 이게 이제 이재용 회장의 생각이고 정의사 회장님 올인하신 것 같아. 미국으로. 미국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부분에 하는 거냐에 따라서도 재계 총수 간의 입장 그리고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할 때는 미국 시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중국보다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을 다시 진출하는 거라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의 랭킹 보면 1등부터 6위 그러니까 매출 비중 보면 다 일본 애들 차야. 토요타. 저 우리 기아 현대차가 저 밑에 있어. 그러다 보면 싸니까 사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공장 짓고 밸류체인 지면 그나마 일본 차의 비중을 조금 갖고 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그 조지아, 알리바마 이쪽에서 이제 밸류체인이 현대제체 10조 공장 지면 여기가 하나의 자동차 밸류체인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그러면 멕시코하고 여기에 연결되면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그 정의사 회장님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 부지에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법적으로 돌아갔을 때 인수하면서 이제 순환 투자 구조 풀어올 가고 요 세 가지를 이제 미국에 올인하면서 풀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바닥권 들어와 있는 종목들 있죠?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는 올랐어요. 올랐어요? 현대 글로비스. 50이 최저가야. 그래서 13만 5천 원, 14만 원, 13만 5천 원에 현대 오토에버를 팔아갖고 이제 글로비스로 내리자고 오늘 전략을 올려드렸어. 오토에버를 팔아서 글로비스로. 지금 아까 얘기한 이제 자동차 부분, 전기차, 자율자동차 이게 그러니까 빈집털이하는 거에서 가려면 뭐가 가야 돼? 분명히 우리가 통신이 독점이 있어. 그리고 SK텔레콤이 지금 스타링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스타링크 시장이 개방됐다고 생각해요. 원래 6월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한국에는 SK텔레콤, KT, LG U+, 3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내가 들어가봤자 점유율을 크게 가져오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SK텔레콤 유심 그 해킹 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가격대를 낮추면서 우리가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더 주면은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네? 통신 한번 진출을 해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끌게요. 그래서 이제 통신 남았고 스타링크 관련된 주식들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SK텔레콤 유심이기 때문에 망가지면서 KT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이 부분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스타링크가 들어올 거에 대한 그럼 독과점이 무너지잖아. 그래서 나는 KT를 팔아갖고 오히려 악재때 사자가 SK텔레콤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스타링크 관련된 게 이게 자율자동 우리나라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명분이 뭘까? 명분? 어떤 명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기 위한 명분? 스타링크가 들어오기 위한 나는 명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막 카톡 안 쓰고 텔레그램 같듯이 나는 스타링크 들어오는 순간에 또 끼리끼리 통신 그런 군집들이 막 생길 것 같아.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면요? 그러면 기존 독과점을 빼먹고 이때 걔네들이 유인하는 게 테슬라 관련된 자동차 연결된 그냥 뭐랄까 자율자동차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이용해 먹을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구도로 자율자동차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게 현대차 그룹에 그게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대차 모멘텀이 아니지. 자기네들 테슬라의 모멘텀이고 거기에 밸류체인을 갖다 주는 부속단들이 같이 끼리끼리 연계해서 좀 갖다 해서 이미 현대차나 SK텔레콤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어. LG 플러스는. 그러면 기존 중소형 통신업체나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스타링크가 만약 들어온다면 거기에 쫑 붙어갖고 뭔가 틈새를 노리는 애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걔네들의 유인 조건은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나는 이거 놓고 자율주행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봐. 우리나라는. 갖다 얘기해서 조금만 가다가 그냥 사고 나고 갑자기 애 한번 잘못 친 난리 나고 그 법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 그러면 어느 구간에 가능하냐? 고속도로나 이 어떤 고속도로도 A에서 B 구간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의 정책 주도하에만 가능해.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스타링크 들어오면 군사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리해보면은 이게 통신 3사 외에 다른 매출단이 생긴 통신 관련된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거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주나 특징주가 있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호공되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직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시나리오인 그림, 거죠. 왜냐면 지금 통신하면 우리가 뭐 KMW, RFHRC 이런 거 다 뭐 5G, 6G 관련된 그걸 까는 이런 걸로 우리가 통신주를 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지금 유튜브 뻥끗 안 하잖아. 그쪽은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요원할 거다라고. 아니요.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누가 또 통신부 장관이 되고 과학통신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볼래. 그때까지는 통신주는 그냥 12, 20%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 트레이딩만 나오고 내가 거기에서 연동되는 게 갖다 대해서 자동차 부품단. 야, 요거에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부품단으로 본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연결된 부품단. 그게 뭐죠? 네오오토, 모트렉스, 시오소프트테크. 난 이런 것들 할래. 선생님 그런데 통신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 지분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타링크가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을 넓히기에는 조금 규제나 제약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했어. 그러니까 콜비 전략이 그걸 푼 거야. 종전으로 우리를 만든다고? 요? 핵 주갖고 네. 니네들 휴전해서 종전으로 가. 그냥 우리 핵을 줘도 우리가 종전을 하지 않으면
유인을 자꾸 준다는 얘기지. 종전을 할? 어. 근데 북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해준다 그러면은 그래 니네 핵 받고 종전해 이러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지? 아니 그러니까 왜 줘? 얘는 왜 해줘? 라고 북한을 하겠지.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한테 더블 준다는 얘기지. 근데 종전은 같이 아다리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다리 맞아서 되냐? 종전은 종전은 어쨌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합니다 해야 종전이 되는 거지. 미국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이 뭐 아무리 해도 북한하고 우리가 결국 종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반을 러시아가 미국하고 힘만 쓰면 되잖아. 난 북한한테 안 물어봐.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합작하면 북한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선생님 왜냐면 북한을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종전하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정부는 인정하지.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바꾸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 다음 정부는 그거를 우리 콜비 전략이 갖다 해서 주한미군 성격을 바꾸려고 그래. 중국을 그러니까 하는 북한을 이게 포인 걸 일로 바꿔갖고 중국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우리가 북한하고 괜찮아져야죠. 아니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대등한 위치로 또 핵을 준다는 게 그 유인이야. 우리도 핵 갖고 있고 북한도 핵 갖고 있으면 뭐야? 견제가 되죠. 견제가 되면 걔네들 핵 이제 생명 걸고 핵 투자보다는 이제 다른 걸로 갈 거 아니야. 니도 갖고 있어, 나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대리인이 일본이 꼬시러 들어가는 거야. 조총련들이. 그래서 먹자, 개발 이런 거 하는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쪽 나오는 떡이 커. 전쟁으로 먹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떡이 커. 지금 아시는 러시아에서 보내서 삥 뜯는 떡이 더 커. 지금은 파병해서 먹는 게 더 커. 근데 그 사이에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가 진짜 종전이 돼봐. 그럼 떡이 못하지. 없죠. 그럼 그 다음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있을까. 이게 3년 간다니까. 그럼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던 일신석재, DMZ 평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투트랙이야. 그리고 가다가 보면 이쪽으로 하면 일로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다해서 올라가 떨어질까 모를 때 양매수 하듯이 요쪽 갈까 저쪽 갈까 이거는 선택해 먹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 한 편을 건드리는 전략이 아니라 양쪽을 다 건드려 버리는 전략. 보조병 세워놓고 간 보다가 간 보다가 딱 실는 그러면 거죠. 일로 모으는. 그게 3개월마다 바뀔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금방 끝낼 줄 알았어요. 트럼프 되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뭐 하는데 지금 완전히 다. 네. 오히려 방산 관련된 종목들 뭐로 컨택 휴니도 최근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니드는 12,000원대를 1차 목표로.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이 4,000원이 저항했다 이제 서서히 지지로 되면서 여기서 한번 갑자기 상한가 5,000원, 6,000원 갈 때 난 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캔코아는요? 캔코아는 13,000원에서 15,000원. 근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캔코아는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에 로봇 에너지가 죽고 스타 링크 말고 스페이스 X 에너지도 죽었잖아. 네. 이게 다시 부상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 부상이 시작됐어. 이게 시작이 AI 이거든. AI부터 시작해서 그럼 자동차 부품, 자율자동차, AI 반도체 이렇게 해서 로봇, 우주항공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오늘 로봇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안 해? 안 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븐보 로보틱스도 우리가 팔자고 그랬잖아. 에브리보. 그러니까 로봇도 다 지금 박스 전략으로 할래. 엔비디아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갖다 해서 지금 엔비디아도 박스야. 그러니까 어떤 논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시스템 들어가는 것들. 미중간 싸워도 부품단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작은 단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AI 챗봇.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이 급락한 게 이제 구글 검색보다는 다시 제미나이니 이 챗봇 이게 AI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이 이제 본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6월 달 가봐야겠지. 6월 달. 그럼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박스에서 각자 대응을 해라. 아니 난 로봇은 한 달 후에 할래. 한 달 후에 어. 로봇도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들어왔는데 어. AI가 먼저 자동차 부품이 먼저 이거 각각 한 달씩 순서 AI 먼저. 그 다음이 통신이나 자동차 부품 잘 줘다. 그리고 7월 달에 로봇 할래. 그럼 캔코아도 세 번째 로봇에 같이 낀겨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캔코아는 드론하고 엮이지 우주항공도 엮이니까 복합이 있어. 그 틈새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엮이지 저기 엮이지 같이 많이 엮이는 게 퍼스텍도 지뢰 제거도 엮여 있고 드론도 엮여 있고 그러니까 엮여 있는 걸 자꾸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전통 그 생각이 든 게 어쨌든 캔코아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막 그 얘기 나올 때 올라가는데 트럼프가 요즘 또 지지율도 안 좋고 좀 사람들이 다 이제 관세 얘기할 때 처음에 또 겁먹고 어떻게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이상해. 약간 이런 의구심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박살낸 걸 트럼프가 유예시켜주면서 다 회복했는데 우리나라 쪽은 아직까지 다음 정부의 협상이 어떻게 갈지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강요들이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다음 정부는 새로운 강요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단 말이야. 네. 그 색깔이 또 어떻게 되는데 또 친주파 들어와 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다음 정부의 색깔이 지금 이재명 후보도 약간 우크릭에서 원자력도 그렇고 나도 다 네.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상화폐 자꾸 얘기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서울 옥션 뭐 이렇게 해서 그쪽 올라오는데 옛날 투기주가 안 가. 갤럭시야 머니터라 옛날 투기주가 안 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야? 뺑뺑이 돌리고 있지 전체로 가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야. 옛날에 딱 공식이 가상화폐 하면 갤럭시야 머니터리 갤럭시야 이거는 거의 전멸한 상태고 그냥 지네들 가뜩해서 지역 앞에 코나아이가 급등했다가 서울 옥션 가고 다른 종목 갖고 머니게임을 하잖아. 그리고 이런 다른 종목 머니게임이 또 연속성이 크면 또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놀러 많이 갔습니다 날 보면 또 콕지하거든. 그러니까 종목을 자꾸 바꾸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거 오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괜히 안 온다. 그런 손절했다가는 내 거도 한 번은 온다. 한 번은 온다. 그때를 놓치지 말자. 미어도 다시 한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로봇, 방산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하나 시스템은 계속 가고 있어요. 방산주인데. 근데 나는 4만 원대에서는 안 할래. 하나그룹이 그래도 계속 뭔가 아니 이제 나는 하나투자증권 남았어. 하나투자증권? 하나 시스템이 여기서 더 간들 나는 하나 시스템 갖고 투자 수익을 더 내거나 아니면 요새 같이 빈집털이 한 게 많거든. 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게 한샘. 한샘 가구주잖아요. 리바트, 한샘. 한섬. 그 옷. 한섬.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옛날 2021년인가 22년에 2,500억 산 청담동 땅이 한 4천억 됐어. 역시 투자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천 물류센터하고 물류센터 끝내줘. 땅 투자한 거야. 합쳐서 시가총액이 3,500억짜리인데 5, 6천억대 부동산만 팔아도.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분명히 이 바닥 사모펀드나 애들이 같이 투자하는 애들이 노릴 거다. 아직까지.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찾아서 세일즈 하러 다닐 거야. 이런 거여서 이제 자산운용사 후배는 이런 거나 사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필 오는 애들은 또 아도 찍어갖고 들어갈 때 그때 움직이겠지. 그래서 내가 그런 종목을 딱 2가지 찍었어. 한섬하고 YG1. YG1? YG1은 그 절삭 공구하는 회사야. 절삭. 그러니까 기초의 그 모든 자동차 부품단이든 항공이든 우주항공이든 AI 로봇이든 다 들어갈 때 공구가 필요하잖아. 나사 로봇 공구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3년 전인가 워렌 버핏의 계열사인 회사가 제3자 유증으로 해서 540만 장 아도 찍었어. 근데 그게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 근데 이것도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냄새가 되냐면 내가 포스코 DX ICT 때 4,000원, 5,000원대 한 느낌. 이게 지금 그 느낌이 여기에서 필이 딱 와. 어떤 분이 6,000원에 샀는데 5,700원, 300원 이제 손절해야 됩니까? 내가 허울했어. 5,000원, 7,000원 보아. 우리가 전에 마음의 보아. 5,000원, 만원, 마음의 보아. 맞아. 만원부터 시작해서 만원 내에서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인데 어떤 분은 이게 워렌 버핏과 연결되니까 요번에 주총 때에서 이슈의 테마주하고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 그거 갖고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어? 그게 우리나라 현대차, 삼성전자 이것도 안 사주는 분인데, 저 꼴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이 편입됐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규약이 있거든. 어떤 건 절대 사지 마. 뭐 기준이 어때 안 되는 거 사지 마. 거기에 선택된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해서 워렌 버핏 스타일로 10년 묻어두면 여러분들이 포스코 DX 같이 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 6, 7만 원까지 갔잖아. 그리고 지금 2만 원대까지 다시 디플 파도가 있는데 저는 Y지원 같은 것도 또 세일즈 하러 다니까요. 그 큰 자산가들한테 지금 자꾸 저런 거 제2의 현대로템 달라고 자꾸 그러거든. Y지원 사세요. 근데 안 사. 지금은 안 갈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런 게 모르시는 거야. 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조그만 중소회사야. 근데 이제 본인 회사 재무지표 보면 놀래셔. 오, 알짠가 보다. 재무지표 좋나 보네. 매출이 5천억에 이 영업이익이 500억대야. 오. 근데 5천원, 6천원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 워렌 버핏 계열사가 사는데 왜 악 날라가니? 우리나라 투기꾼들이 이쪽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기꾼도 이걸 모를 수 있어 지금. 아니 건드리질 않아. 돈이 없어. 아니 다른 거 하기 바빠 지금. 테마주나 이거 화끈하게 움직일 주식이 아니야. 근데 한번 이게 가치 투자의 펀드로 들어가지. 그러면 포스코 DX 같이 돼. 얘는 시간 여행 종목이네요. 그렇지, 오랜만에. 그럼. 한섬도 시간 여행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섬은 특히 포인트가 그 부동산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누가 옷을 사겠어?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양적 완화의 금리 인하 2번 하는 시대로 가는 거야. 다음 정부도. 네. 그럼 금리가 낮아져. 그럼 부동산을 왕창 투자했거나 갖고 있는 애들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 주도의 성장률 나쁘지. 다음 정부는 분명히 SOC를 건드려. 성장률을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권을 차지했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대통령만 잡으면 안 되잖아. 지역을 다 잡아야 되잖아. 그럼 지방선거. 내년인가? 이게 또 2년 후니까. 네, 금방이에요. 2028년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어? 도로 깔고. 그러니까 요새 철도, 항만, 부산 지역이 그래서 거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산 요새 신항?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 투기가 붙었잖아. 네. 4, 5만 원 놀던 부산 사람이 10만 원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한제강을 또 선택해 드린 거야. 대한제강은 부산시장 전 오거돈 집안이 땅을 사놓으셨어. 가덕도 부근에 1번, 2번, 3번 자료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가덕도 공항 관련해가지고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사업성이 없다 해서 자기 발 뺀다고 해가지고 기사 났던데요. 그 기사를 그대로 좀 읽지 좀 마. 현대건설 반드시 해. 그 현대건설이 발 뺀다 그랬더니 가덕도 그쪽 공항에서 오케이 발 빼 이랬다고. 아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갖고 더 뜯어내야지. 이 조건에서 안에 더 붙여 물가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붙어갖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원전이란 게 생겼어. 그리고 딴 데도 바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 자기네들 입장에서 요만해. 딴 데는 지금 미국에서 사우디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거기 떡은 이만해. 그럼 우선순위 여기를 두겠니? 그러니까 배짱. 근데 말로는 사업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요. 근데 오징어 세력들이 그거 반드시 져요. 아니 저기 뭐야 그 요번에 사고 난 무한 그것도 짓고 나는 가장 그 지금 뭐 전문가들이 울릉도 그거 봤냐?
뭘 봐요? 울릉도 공항 기법 그거 한 거. 여러분들도 울릉도 공항하고 DLENC 같이 한번 검색 유튜브에 찍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공항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세하게 DL은 그러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10분, 30분짜리 자기네들 홍보 영상을 딱 찍는데 그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10층짜리 구조 시멘트를 촘촘히 박은 거야. 바다에다가. 거기에 기반 잡고 연결해서 그 흔들리지 않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위에다가 공항을 깔아버려. 거기 지역이 가덕도 저리가. 우리 가덕도 바람, 뭐 태풍, 뭐 새, 울릉도를 얘기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에 나는 이 그림자 정부론을 믿어. 대통령은 다 바지사장 같은 느낌들이. 정권 왔다 갔다. 실제는 다 이방. 옛날 보면 사또 바지사장. 노상 바뀌는 공무원. 밑에 터줏대 가면 향토 세력들. 네. 그들이 땅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 나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한제강 얘기하셨고 가덕도 수혜주로 대한제강 또 그 다음에 시멘트. 그리고 시멘트는 한일그룹,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부산 산업에 했으니까 100% 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음은 지하화야. 그러니까 특수건설 동아지질. 그리고 지하할 때 다 케이블 깔고 이 독점이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 그리고 울릉도공항 관련해서 DLENC. 그리고 현대건설은 우리가 요번에 다 팔아드렸어. 좀 올랐잖아요. 아니 44,000, 45,000원 일단 단기적 100% 팔아드렸어. 이유는 23,000원에서 일단 목표가 1차 đạt고 여기서 상대 속도로 이제는 4만 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45,000원이잖아. 네. 가봤자 5,000원, 떨어져봤자 5,000원. 이게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 사이에 오히려 특수건설 동아지질 그러니까 약간 다른 주변을 건드렸다가 다시 현대건설 가도 시간상으로 3개월 동안 충분할 것 같아. 이게 현대건설이 5만 뚫고 새로 가려면 다른 데서 원전 수주를 해야 돼. 뭐 볼리비아가 됐든 사우디에서 갑자기 몇십 조짜리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체코같이. 그래서 현대건설은 10월 달까지 박스 봐. 이유는 한전기술도 박스 보는 이유가 체코 원전 프랑스에서 한 것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나는 근데 그 뒤에 야당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또 기사 난 거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를 꼬시고 같이 했던 거기도 오시건 세력이 10월 달에 걔네들 총선이 있어. 체코 총선.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지금 현 집권당보다 야당이 우위야. 근데 걔네들이 하면 체코 원전 계약 다시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을 여기에 짝짝꿍된 것 같아. 그래서 현 정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된다고 그러지. 네. 근데 우리는 실적으로 현장 보면 10월 달에 성선 현 정부가 이겨야 돼. 그거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한전기술 대장이야.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사. 이번에 6만 5천 원대 바로 때리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트레이딩. 대신 현대건설은 사우디에서 다른 원전이나 네옴시티 수주하면 이제 거기서 새롭게 가는데 이것도 이번에 중동에서 빅데이터가 네. 5월달 가셔갖고 어떤 얘기가 나오나.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그럼 이란은 또 받아쳐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고 할래.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겨라라고 말하신 관점이 원전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DLENC도 지금 4만 5천 원 중심으로 5만 원이 5만 원 아래. 이건 아직 매도는 아니에요, DLENC는? 아직 DLENC는 매도 사인 안 냈어. 그냥 5만 원 근처 오면 때릴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앞서서 부동산 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들으니까 롯데칠성이 생각났어요. 서초동 그쪽에 땅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는 이게 최고 아닌가? 근데 롯데그룹은 먼저 우선순위를 풀어야 되는 게 있어. 그 호텔? 그거하고 롯데케미칼 부분.
아, 그 부채해가지고 롯데 그거 케미칼. 거기 담보 다 잡히고. 담보 잡혔잖아요. 담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맞아. 그게 있네 또. 어. 어디 그 서촌 땅을 팔아가지고 담보를 팔기 너무 알짱가? 아니 그리고 지금 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위기는 넘겼어. 그래서 이제 걔네들 움직이는 지금 쇼핑을 먼저 올려. 롯데쇼핑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요새 그 간단히 해서 롯데 쇼핑을 먼저 관리해서 올려갖고 그거를 풀어갖고 롯데 지주하고 케미칼을 살리려고 그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 그거부터 그리고 나머지 뭐 롯데 머티리얼스나 이런 거는 2차 전지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또 딴 거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을 팔아갖고 롯데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롯데지주 하시는. 근데 롯데지주는 또 박스 3만 원 넘어가면 또 때렸다 다시 샀다 하셔야 될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는 롯데케미칼이 제일 나아. SK케미칼 같이 될 것 같아. 지금 SK케미칼이 단기간에 50%. 그러니까요. 저는 케미칼 저번에 말씀하실 때 좀 SK케미칼 어쨌든 화학주고 그럼 중국 쪽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단기간에 움직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꽃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중국도 가까이에서 꼬시는 전략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듣지. 그때 때려. 아니 꼬시면 이렇게 해줘. 말 안 들으면 때려. 이게 가까이에서 시차를 둘 거라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근데 문제는 미국도 그래. 그럼 미국 때려 우리 때려 둘 다 맞아. 걔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치? 미국 때리는 거 피해갖고 중국 살짝. 그러니까 요 시차로 중국에 살짝 붙었다가 미국에 살짝 붙었다가 할 수 있는 기업이 그 틈새를 그나마 중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은 삼성밖에 없어. 딴 나라는 선택을 해야 돼. 딴 나라들은. 그러니까 참 힘. 그러니까 가장 위기 느끼는 게 지금 SK그룹이야. SK그룹이야. 지금 내부적으로도 짱돌 맞아. 이게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삐덕거려. 맞아. 그러니까 그 캐시카우로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SKT도 문제가 생겨. 선생님 앞서서 SKT 지금 그러면 매수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림이야. SKT도 52,000원부터 들어가서 최하 경우는 45,000원과 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45,000원. 여기서는 뭐냐? 증자 때릴 때. 최하 경우 일전화 바닥 때 이제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전화사채를 마련하거나 제3자 유중을 끌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흥행이 어렵죠. 누구를 그러니까 그러면 끌어오기가. 여기서 가장 나쁜 게 삼성 SDI 꼴라지. 주주한테 주주래죠. 최하 경우 이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20%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해서 그래서 원형 바닥형이야. 2차 전지가 비슷하게 한 3개월 정도 나눠서 사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같아. 그룹 총수가 감옥 가거나 TV에 나와서 가다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딱 사놓고 3년 후에 보면 제일 많이 가 있어. 최근에 키움증권 라더견 사태 그 SG 네. 강제배도 네. 그게 2023년도 5월 11월이야. 그때 키움증권이 8만 원이야. 그때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8, 9만 원짜리 한 못 가도 14만 원, 15만 원인데 그게 이제 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이 키움증권의 대주가 다우기술이야. 다우기술하고. 그래서 요새 또 다우데이터를 노래 부르는 게 2만 원까지는 또 보이거든. 근데 5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빠진 게 라더견 강제 매도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월봉 보면 바닥이 이렇게 이제 그게 로켓포 쏠 타이밍이 된 거. 그러니까 그런 간단하게해서 시장에 인기 없는 주거나 박살난 빈지털이 종목들을 찾아서 으쌰 나올 때 때리자는 게 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외로운 종목 찾자. 외로운 종목. 맞을 종목을 사는 건 어때요? 그거는 선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계속 노려보고 있던 SK 바이오팜이 오늘 7%대 아니 그러니까 하락했어요. 아니 그런 게 그거 비슷한 거야.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전략은 좋아. 근데 이제 리스크라는 거는
트럼프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나 이런 게 미국 매출이 되게 좋아서 아니 그럴 때 사는 거야. 분할로 때릴 때 투매 나올 때 그런 거를 떨어져 나눠서 사면 저도 20-30%는 그냥 SK바이오팜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149%나 올랐어요. 257억 원. 근데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다 이래가지고. 3개월 전에 SK 케미칼 위치가 지금 SK 바이오팜이야. 오. 그리고 지금 그런 위치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우리 의약품을 때려 살아날 수 있는 게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그 뭔가 밸류체인이 있는 것들이 급락해도 바로 돌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조금 전반적으로 바이오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렇지. 미국에 그러면, 공장 시설이 있는 거. 그런 있는 것만. 거. CDMO. CDMO. 그러면은 저기 삼바? 근데 삼바는 박스야. 100만 원 게임을 샀다가 110만 원 10% 뛰기라고. 그리고 셀티온도 그래. 다 공장이 있거든. 근데 맞아. 셀트리온 얘기 안 하죠. 안 해. 사실 그러면 SK 바이오팜인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똑같아. 똑같아요. 바이오사이언스나.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게임주만 살짝 더 짚어볼게요. 넷마블 1분기에 실적, 코실적 나오면서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작 출시 앞으로 줄줄이 잘 될 거다. 넷마블을 볼까 아니면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더 볼까? 개별로 우리는 넷마블만 선택해 줬어.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한 게. 이거 비트코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꼭지오니까 넷마블에서 오늘 때리라고 그런 거야. 다른 게임은 안 할래. 크래프톤, 크래프톤이든 뭐든 카카오 게임즈. 어떤 논리냐면 한알령 자꾸 얘기하잖아. 잘못하면 또 두들겨 패냐 해주냐 이거는 중국 마음이야. 그러니까 안 할래. 그런데 그 승부거는이 그거 상관없는 것들 중에 바닥이나 외로운 것들 많거든. 외로운 거. 그런 것들 편하게 하지 뭐. 그러니까 안 할래. 알겠습니다. 외로운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요새 또 뭐 완전체에서 하이브도 17만 원, 18만 원대 했어야지 25만 원, 20만 원대 왜 해? 우리가 그래서 찍어드린 게 우리가 이제 오징어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거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11,000원, 12,000원에 남들 안 볼 때 대충 3월 달부터 떠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오징어 지금은 게임. 안 움직이지만 이제 5월 달 가면 한 달밖에 남으니까 막 움직일 겁니다. 11,000원짜리가 18,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팔아드렸는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2를 하겠다고 그러네. 그 원 엔딩이 망했잖아요. 근데 투어하면 갔다 해서 근데 트럼프는 때렸다가 유예했잖아. 그래서 그 공간이 언제 다시 때릴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는 하면 이제 레몽레인,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컴퍼니 요게 한 단계 더 랠리 주나 볼래. 이게 갔다 해서 하이브나 JYP 엔터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틈새만 그것도 끌기가 있는 것만. 끌개가 있는 거. 그래서 6월에 오징어 게임 개봉해요. 이제 3가 6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때릴래. 그 전에. 대충 18,000원짜리가 22,000원, 25,000원은 다 때리고. 덱스터는요? 덱스터는 따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급을 봐. 이것도 같이 들어가겠지 하는데 수급이 안 들어가거나 꾼들이 없어. 네. 그 수급이 안 돼. 그러면 안 가. 요새는 철저하게 갯벌에 처박혀 놓더라고. 아까 그 갤럭시와 머리티 이 설명과 비슷해. 그러니까요. 지금도 말씀하신 거에 당연히 덱스터도 들어가는데 안 가는 게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려면 1년 중에 지금 거래량이 10배짜리 들어가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채를 털어줘야 돼. 뭔가 들어왔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오면 안 할래. 알겠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 알짜배기 종목들인데 소외됐던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음 주는 이제 사우디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중국은 이제 빅데이터는
휴일에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만 보시는 분 카페 전에도 경고해드렸지만 카페를 같이 보세요. 그래야 이게 스토리텔링이 연결되거나 전략이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촬영을 하니까 요즘은 뭐 시장이 상황이 우리 아니, 크게 짚어드려도 아니, 세세로 뭐, 아니 바뀔 수 트럼프가 있으니까. 하루마다 말 바꾸는 사람인데 뭐 또 세상이 어떻게 돼? 그래갖고 잘 됐다 그러다가 중국이 삑하면 또 주말에 또 공포 만들어갖고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이러면 또 거기 전략 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전략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 선생님 사우디 얘기가 좋으면 내용 관련된 종목들이 월요일에 좀 뭐 오랜만에 해. 그래서 거기에 빈집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갖다 해서 이지케어텍, 코오롱 글로벌 지금 얘기들 안 하잖아. 예, 생소하네요.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갑자기 경방같이 로켓 쏘는 경방 수익 실현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전방할 때 경방 얘기해드렸잖아. 저는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전방 경방.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그러니까 요새는 물 들어올 거를 미리 생각하고 아다리가 맞아서 물 들어왔다가 성공하는 거야. 확인하면 안 돼. 그런 직관적 배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까먹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